네, 같이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운동량까지 정리를 했었죠. 오늘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밑줄 하나만 떠놓을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두 물질 간의 상호작용, 물리 원식 안에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상호작용이 나와요.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합쳐지는 융합의 경우, 또는 쪼개지는 분열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러한 과정 중에 여기 조건이 있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외력이라는 건 바깥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바깥 외적 힘력자니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얘네들 누가 괴롭히지 않으면 그때 상호작용 전후의 운동량 합은 어떻게 된대요? 일정하게 보존이 되더라 라는 게 운동량 일단 보존 법칙이에요. 일단 이 결과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운동량이 전후에 합이 보존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서는 왜 보존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 결과를 통해서 문제를 몇 개 풀어보고 가봅시다. 자, 예제 3번 한번 봐볼게요. 자, 예제 3번을 봐보시면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물체 A가 플러스 5m/s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다가 정지한 물체 B와 충돌하는 B는 4m/s의 속력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밑줄 A, B의 질량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질량이 M에 얘가 M이에요. 얘도 M, M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이때 운동량 보존을 이용을 해서 여기 각각 충돌 후에 A의 운동 방향과 속도를 구해봐야 되는데, 자, 운동량 일단 한번 구해봅시다. 자, A의 운동량은 얼마죠? 오른쪽 플러스로 잡을게. 운동량 방향이 있으니 부호 붙여줘야 돼. 플러스 몇 M? 5M. 자, B의 운동량은 얼마죠? 그지? 0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얼마? 플러스 5M이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 운동량 합이 보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돌 후에도 이거 두 개 더해서 5M을 만족을 해야 되죠. 자, 그때 B의 운동량은 플러스 몇 M이 나오죠? 4M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더해서 5M이 되려면 A의 운동량은 얼마겠죠? M이겠죠. 그럼 얘는 몇 m/s로 날아가야 돼? 그지? 오른쪽으로 1m/s로 날아가겠죠. 플러스 방향으로 1m/s로 날아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일단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보존이 된다라는 거고. 자, 예제 4번하고 5번도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해봐. 지원아, 혹시 빨간불 들어왔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A 운동량 얼마죠? 플러스 10. B는 플러스 8. 둘이 더하면 얼마? 플러스 18. 이게 보존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충돌해도 18이 나와야 돼요. 자, 얘는 플러스 얼마? 2죠. 그럼 B랑 더해서 이걸 만족하려면 얘가 플러스 16이죠, 운동량이. 그럼 얘는 몇 m/s? 4m/s. 전혀 어렵지가 않죠. 여기다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운동량이 플러스 6. 얘는 0이란 말이에요. 둘이 더하면 플러스 6이죠. 자, 이랬을 때 얘는 합쳐지는 융합의 경우예요. 자, 이럴 때는 이거 그냥 덩어리 한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 몇 킬로그램짜리? 3kg짜리 덩어리가 된 거죠. 운동량 6을 만족을 해야 돼요. 몇 m/s로 날아가야 되죠? 2m/s로 날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넘어봅시다. 자, 왼쪽을 한번 봐보시면 이제 지금부터는 하여튼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왜 보존이 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 거예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위에 그림하고 아래 문자하고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좀 매치 좀 시켜놓고 갈게요. 여기 좀 써놓자, 얘들아. 자, 이거 1, 2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 2를 A, B로 바꿔주세요. MA, VA, MB, VB. 얘는 MA, MB. 그래서 A, A, AA, BB. 이렇게 일단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바꿔주시고, 자, 그러면 봐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충돌 전에 어떤 MA의 질량을 갖고 있는 A라는 물체가 VA의 속도로 달려간대요. 그다음 얘는 MP의 VB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 물체의 운동량을 한번 구해놓고 시작합시다. 자, A의 운동량은 얼마죠? MA의 VA. 그냥 써봅시다. MA VA고 B의 운동량은 MB VB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A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 언젠가 따라잡겠죠. 따라잡아서 빵 하고 충돌한 거예요. 오케이? 이 충돌 과정 중에 봐봅시다. A가 B를 밀겠죠. 그죠?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까요? FAB. 자, A가 B를 밀어요. 이렇게 작용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뭐가 있죠? 단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A가 B를 미는 순간 B도 A를 밀어요. B가 A를 민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리고 이 두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있죠. 여기 별표.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은 크기랑 뭐가 같죠? 작용 시간이 서로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힘의 방향은 서로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크기와 작용 시간이 같은 상황이야. 하여튼 이렇게 힘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힘을 받으면 물체가 가속하죠. 가속한다라는 건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속도가 변해서 VA에서 VA'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얘는 VB'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얘가 나중 운동량은 어떻게 되겠다? VA'은 MA VA'. 나중 운동량은 얘는 MB VB'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러한 상황이야. 자, 이 상황에서 운동량이 왜 보존이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앞서 정의한 명제들이 몇 개 있죠. 약속을 몇 개 했잖아요. 예를 들어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이야.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야. 뭐 이런 거 정의했었고 F는 MA야 이런 거 정의했잖아요. 이런 명제들을 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거예요. 봐봐. 자, 일단은 얘네가 충돌하는 과정 중에 작용 힘이 있으면 반작용 힘이 있죠.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아요. 그러면 FAB와 FBA는 크기가 서로 같겠죠? 근데 방향이 서로 어떻게 돼? 반대잖아요. 이 마이너스 조건은 방향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써놓자.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벡터 합성을 해서 FAB와 FBA를 더하면 0이 돼야 돼요. 그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방향 관계로 마이너스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앞서 정의한 거에 따르면 F는 뭐죠? MA잖아요. 그죠? F는 MA니까 이거 바뀌었네. 이거 BA, AB로 바꿔주세요. 미안해. 좀 있다. A한테 작용한 힘과 B한테 작용한 힘이 있어요. 그럼 A한테 작용한 힘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A의 질량에 A의 가속도를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MA, AA로 바꿀 수 있고 B한테 작용하는 힘은 MB, AB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서 정의한 명제의 가속도 A는 뭐죠?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속도 A 대신에 T분의 델타 V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다시 MA T분의 델타 VA 얘는 MB T분의 델타 VB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봐봐. 얘네 둘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서로 어때요? 같죠?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서로 같으니까 가속하는 시간도 서로 같겠죠. 가속하는 시간이 서로 같으니까 TT가 서로 같아서 날아갈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이니까요. 그럼 TT를 날리고 나면 뭐가 나와요? 얘는 MA 델타 VA, 요거는 마이너스 MB 델타 VB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델타 VA는 뭐죠? A의 속도 변화량이잖아요. 그럼 A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겠죠. 그다음에 얘는 B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서 연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이 식을 써놓은 게 뭐예요? 요거예요. 그죠? MAVA 프라임 뭐죠? PA 프라임이잖아요. 얘가 PA 프라임이고 얘가 뭐죠? 마이너스 PA. 그럼 얘는 마이너스 PB 프라임 플러스 PB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식에서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별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선 명제들 몇 가지 세워보고 운동량이라는 걸 새로 정의했더니 운동량에서 특이한 관계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가 된다? 상호작용 전후의 운동량 합이. 이건 충돌 후의 운동량 합. 이건 충돌 전의 운동량 합이잖아요. 이 둘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더라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 시그마는 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 운동량 전의 운동량 합이 충돌 후의 운동량 합과 서로 같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뭔가가 보존된다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변화량이 서로 같다.
써올래요. 변화량이 같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화량의 크기가 같은 거예요. 변화량 크기가. 그리고 밑에 얘기는 이 운동량이 합이 보존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세원아 일어나라. 네. 자, 변화량이 같고 합이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사실 뭔가 보존되면 원래 당연하게 이렇게 돼요.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채윤이가 지금 3만 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쌤이 예를 들어 12만 원이 있어요. 자, 이 돈의 총량이 보존된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채윤이랑 수영이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쌤이 채윤이한테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2만 원을 주면 채윤이는 몇만 원이 되죠? 5만 원이 돼요. 그렇죠? 나는 몇만 원이 되죠? 몇만 원? 10만 원이 되겠죠. 얘기할 수 있겠죠? 돈의 총량이 보존된다 라고 일단 설명할 수가 있어요. 총 15만 원, 총 15만 원은 안 변해 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수영이가 얼마가 변했죠? 마이너스 2만큼 변했죠. 그때 채윤이는 얼마큼 변한다? 플러스 2가 변하는 거죠. 그죠? 전체 양이 보존이 되려면 채윤이가 변한 것만큼 내가 변해야 되는 얘기예요.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의 특징은 봐봐. 총량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누군가 늘면 일단 누군가 뭐 해야 돼요?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 는 값과 준 값이 서로 같을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 한번 봅시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이걸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케이스별로 좀 분류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내용인데 자,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상황이 나와요. 충돌하는 상황, 분리되는 상황, 융합하는 상황 세 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가장 빈출 유형이 당연히 충돌하는 상황이에요. 별표 쳐두시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량 보존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그랬죠. 합이 일정하다 또는 변화량이 같다 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뭘 쓰는 게 유리하냐? 요걸 쓰는 게 유리해요. 변화량이 서로 같다. 그리고 이 변화량이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계식을 하나 유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자, 물체의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한다라는 내용인데 잠깐 오른쪽 한번 봐볼게요. 자, 오른쪽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한번 봐보시면 자,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좀 써놓을래요? 자, 운동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건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델타 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M 델타 V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델타 P는 M 델타 V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스는 어차피 스칼라량이니까 부호가 없죠. 밖으로 뺄게요. 절대값 밖으로. 얘는 M 곱하기 절대값 델타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황에서 운동량이 보존이 되면 변화량이 서로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화량이 서로 같은 조건이에요. 이게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질량과 속도 변화량의 크기가 서로 비례해야 돼? 반비례해야 돼? 반비례해야겠죠.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량은 작고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변화량이 큰 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15톤짜리 트럭이 달려와요. 나도 달려가요. 같이 부딪혀요. 누가 날아가죠? 내가 날아가잖아요. 15톤 트럭이 날아가요? 절대 안 날아가요. 왜 안 날아가는 거죠? 걔는 질량이 크죠? 나는 질량이 작잖아요. 질량이 작은 내가 속도 변화량이 크니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5톤 트럭은 절대 날아갈 리가 없어요. 질량이 너무 크니까 속도 변화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러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이용을 할지 우리가 좀 숙달 과정을 진행을 해봅시다.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일전에는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풀었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뭘 해볼 거냐면 질량 B에 따라서 속도 변화량이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을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A랑 B의 질량 B가 몇 대 몇이죠? 2대 1이죠. 그죠? 자, 이때 A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얘가 플러스면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뭐 크기만 따지면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면 B의 속도 변화량은 얼마 나와야 되죠? 플러스 2가 나와야 되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1대 2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는 증가해야겠죠? 이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B의 속도가 얼마다? 4m/s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이게 지금 보면 합으로 하는 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문제가 나오면 합으로 풀다 보면 문제 풀이가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많이 숙달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놔야 되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죠? 그렇지. 이거 2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4죠. 그죠? 자, B가 정지 상태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B의 속도 변화량이 일단 얼마 나와요? B의 속도 변화량은?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럼 얘는 몇 미터 퍼 세컨드? 2m/s로 오른쪽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돼요? 몇 V?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V죠. 그럼 여기 속도 변화량은 얼마 나와야 된다? 플러스 2분의 3. 그렇지, 플러스 1.5V 이렇게 나오겠죠. B의 속도는 0.5V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가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이렇게 방향이 있는 값이다, 운동량. 자, 그러면 밑으로 한번 내려봅시다. 자, 밑에서는 다른 유형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밑에서 첫 번째로 보는 건 분리 유형이죠. 자, 일단 분리 유형 같은 경우는 융합이랑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합이 일정하다라는 것과 변화량이 서로 같다라는 건데 자, 분리나 융합 유형은 처음에 한 덩어리로 있다가 깨지는 과정이거나 아니면 두 덩어리로 있다가 합쳐지는 과정이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한 덩어리로 있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석하는 게 편해요. 합이 일정하다를 해석하는 게 문제풀이에 조금 더 탁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문제를 풀 때. 오케이? 자, 이 과정을 밑에서 한번 수행을 해봅시다. 봐봐. 자, 지금 용수철로 연결이 돼서 얘 총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죠? 3kg짜리 물체인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얘가 3m/s로 가니까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와야 돼요? 플러스 9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발 후, 즉 용철에 의해서 분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분리가 된 상황에도 운동량 합은 얼마 나와야 된다? 플러스 9가 나와야 되죠. 얘는 1kg짜리, 얘는 2kg짜리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의 운동량이 얼마? 플러스 2죠. 그죠? 그러면 얘의 운동량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8이 나와야 되죠. 얘는 몇 m/s 날아간다? 4m/s 날아간다 라고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에도 한번 봐봅시다. 자, 위에는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특별한 조건을 하나 알려주려고 해요. 여기 이렇게 써놔. 정지 상태라고 써놓읍시다. 정지 상태. 자, 정지 상태에서 이렇게 용철에 의해서 분리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봐봐. 자, 일단 얘가 정지 상태니까 이렇게 큰 5m짜리 덩어리에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운동량 합이 0이에요. 그러면 이 분리 후에도 운동량 합은 얼마가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 돼요. 지울게요, 그냥. 자, 일단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럼 얘가 이쪽으로 얘는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쌤이 이 물체의 운동량이 플러스 P다 라고 결정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이니까 얘가 플러스 P로 날아가면 2m짜리 물체는 뭘로 날아가야 되죠? 운동량이? 마이너스 1.5p. 네. 자, 둘이 합해서 얼마 나와야 돼? 운동량 합이? 마이너스 p. 0이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P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분리되는 상황이라면 오케이? 얘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P로 날아가면 하나는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P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유도할 수 있냐? 봐봐. 자, P는 m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운동량이 2m짜리랑 3m짜리가 서로 같아요. 운동량이 서로 같으면 질량과 속도가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지금 봐봐. 여기 운동량이 1대1이에요. 질량은 2대3이죠. 그죠? 그럼 속도는 몇 대 몇이어야 돼요? 3대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3V로 잡으면
곧바로 여기를 몇 V로 잡아야 된다? 2V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지 상태에서 분열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질량비랑 속도비랑 서로 반비례한다.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그 뭐 문제를 풀다 보면 좀 특이 케이스로 나와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안 배우긴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때 나올 만한 게 운동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우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뭐다? mv 제곱이다 라는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얘랑 얘의 운동 에너지 B는 몇 대 몇이 나오겠죠? 질량이 3대 2에 속도가 3대 2예요. 그러면 mv 제곱이 몇 대 몇 나와야 돼? 3대 2가 나와야 돼요. 또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제 뭐 얘가 3대 2에 얘가 2대 3에 얘가 9대 4잖아요. 곱하면 3대 2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잘 안 보이는 사람 많죠. 그래서 이거 그냥 운동 에너지 식을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네, 운동의 식을 바꾸면 2인분의 P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P가 어차피 MV이기 때문에 얘가 M제곱 V제곱이잖아요. 그럼 MM 날라가지고 2분의 MV 제곱이랑 똑같은 식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서로 운동량이 같은 조건이죠. 어차피 E는 상수값이고, 그러면 얘랑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하겠죠. 질량이 2대 3이면 운동 에너지가 3대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얘네 운동 에너지 B가 몇 대 몇이야 이렇게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너는 요거 보고 바로 속도비나 질량비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체크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한번 내려갑시다. 자, 밑에서는 융합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융합하는 상황 같이 한번 봐볼 텐데, 자, 융합하는 상황도 뭐가 유리하다? 이게 유리하겠죠? 합이 일정하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덩어리 상황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운동량이 14에 이 운동량 얼마? 6이죠. 4 더하면 플러스 20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몇 킬로그램짜리 물체죠? 5kg짜리 물체잖아요. 이 운동량 합이 20이 나와야 돼요. 몇 미터 per 세컨드? 4m per second다. 이렇게 보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쓰면 안 되는 거냐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쓸 수도 있잖아요. 자,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속도 변화량이 3대 2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속도 변화량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3이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데 속도 변화량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2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문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예제 1번하고 2번 있죠. 여기 한 번만 풀어봅시다. 1번하고 2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얘들 시간이 좀 없어서 좀만 빨리 풀게요. 봐봐. 자, 지금 봐보시면 우주인이 EM, A, B가 M이죠. 자, 그래서 때 초기 운동량이 지금 분리된 상황이잖아. 이제 던지면서 자기 운동량을 줄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때 초기에 4M짜리가 V0로 날아가는 거죠. 그럼 초기 운동량 시그마 P가 얼마 나와야 돼요? 4MV0 이렇게 나오겠죠. 총 4M짜리가 V0로 날아가는 거니까 이걸 일정히 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조건이
A, B를 모두 민 후를 먼저 알려줬죠. 우주인의 속도가 3분의 1v 제로래요. 이 상황이겠죠. 얘가 3분의 1v 제로가 날아가고요. 이때 A와 B의 속도가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 그러니까 얘가 V면 얘도 얼마로? V로 날아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운동량 여기서 한번 쭉 구해보시면 얘는 3분의 2 mv 제로에 얘는 mv에 얘도 mv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초기 운동량 합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운동량이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3분의 5v 제로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를 민 직후에 얘의 속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V'이라고 정해보고 어차피 A는 V, 3분의 5V 제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운동량 합이 얼마 나와야 된다? 요거 나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운동량을 구해보면 3m짜리가 V'으로 날아가죠. 그럼 얘는 3mV'에 플러스 3분의 5 mv0 요거 한 게 요거랑 같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가 3분의 7, 9분의 7 나오겠죠. 4번이다. 내려갈게요. 자, 이제 2번 한번 봅시다. 진도를 빼야 다음 시간에 시험을 보니까. 자, 나에서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뭐 8배다 나와 있어요. 분리되는 상황인 거죠. 얘가 P라고 잡으면 얘는 8P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생각을 해봐. 초기 운동량이 얼마죠? 몇 킬로그램짜리예요, 덩어리가? 70. 그지? 70kg짜리잖아요. 70kg짜리 덩어리가 2m/s로 날아가요. 운동량 합이 플러스 140이죠. 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후에는 분열 후에는 얘 운동량이 0, 얘는 8p에 얘는 p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고를 하셔야겠죠. 얘는 오른쪽, 얘는 왼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운동량 합이 얼마 나오죠? 7p가 나오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이게 얼마다? 140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p가 얼마? 20이죠. 그러니까 얘가 운동량 20, 얘는 얼마? 160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10kg짜리가 25 날아가면 얘는 2m/s, 얘는 몇 m/s? 8m/s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쉬워요 사실. 그죠? 뉴턴이나 속도 하던 거 생각해봐요. 엄청 쉬운 거예요. 그냥 덧셈 뺄셈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되고. 자, 이 밑에 충돌의 종류 내용은 우리가 시험 끝나고 한번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뒤에서는 충격량을 정의를 해보려고 해요. 충격량이 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턴이 새로운 물리량을 하나 더 정의를 할 거예요. 그게 뭐냐?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표현해보자 라는 물리량이에요. 이걸 충격량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뉴턴도 충격의 정도를 표현하려고 충격량을 새로 정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직관을 활용을 하죠. 언제 충격을 많이 받을까? 언제 많이 아프죠? 살살 때리는 게 아파요? 세게 때리는 게 아파요? 세게 때리는 게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을 세게 받으면 아프다. 충격 정도가 크겠다. 일단 생각하겠죠? 한 번 때리는 게 아파요? 100번 때리는 게 아파요? 100번 때리는 게 아프죠?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의 정도가 센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게 밑줄. 자, 일단 직관적으로는 힘이 클수록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을 많이 받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운동량 정의할 때도 봤었잖아요.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의 양이 큰 거구나 라고 일단 직관을 활용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두 물리량이 클 때 충격의 정도가 커지도록 충격량이라는 걸 정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격량을 어떻게 정의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죠. 확간에 곱해요. 힘이 클수록 시간이 클수록 충격량이 커지도록 설계되어 있게 정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충격량 I는 FT로 정의를 하죠.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힘과 힘을 받은 시간의 곱으로 정의하자. 그러면 우리 직관하고 잘 맞아떨어지게 정의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기호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I는 FT로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충격량은 I로 표기를 해요. 임팩트, 임펄스 할 때 I를 쓰는 거예요. 어원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팀 F, 그 다음에 시간. 사실 얘는 정확하게는 델타 T죠. 시간 간격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제 편의상 T로 표현을 해놓은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려가서는 이 충격량을 정의하고 힘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물리량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힘시간 그래프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FT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Y축 물리량에 X축 변화량을 곱한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그래프의 밑넓이, FT 그래프의 밑넓이는 뭘 의미하겠죠? 그지? F 곱하기
델타 T의 물리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F 델타 T는 뭘로 정의했죠 방금? I로 정의했단 말이에요. 뭘 의미하겠다? 충격량을 의미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적분하면 됐다 뭐 이런 얘기인데 아직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FT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충격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도 여기 아래 면적을, 아래 밑넓이를 다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온다? 충격량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밑에 한번 봐볼게요. 자, 밑에서는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별표 3개 쳐놓으세요. 별표 3개. 운동량, 충격량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개예요. 운동량 보전. 문제 나오는 게 운동량 보전과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라는 두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자, 일단은 여기 밑줄 쳐놔요. I는 FT고 FT는 델타 P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발견한 거예요. 뉴턴이 내가 충격량이라는 걸 정의해봤는데 이 충격량이 기존에 정의한 물리량의 관계에 따르면 이런 관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I만큼 뭐가 변한다라는 거죠?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조건을 알게 돼요. 저희가 계산해봤더니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일단 내가 정의하기에는 어떻게 정의를 했죠? 어떤 힘이 또는 합력, 이 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설계를 해놨는데, 오케이? 기존에 앞서 정의한 거에 따르면 얘가 뭐랑 같아지더라?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아지더라. 즉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을 했더니 운동량이 변할 거고 딱 그만큼 운동량이 변하게 돼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오른쪽을 봐보시면 어떤 질량 m자리가 F를 일정하게 받아요. T축 동안.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물체의 충격량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죠? 합력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하게끔 FT로 구성이 되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이 상황에서 F는 MA다 라는 걸 활용을 해보면 얘는 MA 델타 T로 활용이 되죠. 자, 근데 이때 A가 뭐죠? T분의 델타 V잖아요. 그죠? 힘을 받은 시간이 가속한 시간이죠. 그럼 델타 T, 델타 T가 날아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뭘로 바뀐다? M 델타 V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의한 대로 따르면 이 I가 뭐다? M 델타 V다. 근데 M 델타 V가 뭐였죠? 델타 P였잖아요. 그죠? 고로 얘가 얘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뉴턴이 알게 된 건 힘이 일정 시간 동안 작용했어. 이 충격량만큼 뭐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라는 관계를 알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충격량과 충격력, 평균 힘, 요 세 가지 물리량을 정의를 해볼 텐데, 여기서 내가 써놓은 I는 FT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걸 이제 구하라고 할 거예요. I는 FT고 델타 P예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 F를 구하는 상황을 마련을 할 때 용어를 두 가지를 써요. 그러니까 물리 원시간에는 그냥 이 F를 구하라고 할 때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력을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는 평균 힘을 구하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그냥 물리 원시간에는 하여튼 이거 얘기하는 뭐 구하라는 거다? F 구하라는 거구나 정도를 알아먹으면 돼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는 실제로 얘네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충격력과 평균 힘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봐요. 봐봐, 쌤이 이 칠판을 빵 하고 때려. 딱 때릴 때 이 칠판한테 가한 힘을 시간에 따라 표현하면, 하나 그려놓을게요. 자, 힘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내가 이게 일정하게 때리는 게 아니죠. 사실 시간에 따라 관찰해보면 처음에는 접촉을 많이 안 한 상황이니까 힘을 많이 못 줬을 거예요. 그러다가 접촉을 점점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힘을 더 많이 줄 거고 그 다음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T1초에 이때의 힘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F1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T2초일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F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니? 자, 그랬을 때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각 시간마다 충격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T1초일 때 받은 힘, 이 F1이 뭐가 되는 거죠? 충격력인 거예요. 이게 충격력이다. 자, T2초의 충격력은 얼마니? 그러면 F2요. 이게 충격력인 거죠. 그러니까 충격력이라는 건 각 매 시간마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충격력의 범위인 거죠. 이 용어가 설명하는 범위.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평균 힘이라는 게 있는데, 자, 평균 힘이란 내가 이걸 적분해서 구하려면 여기 밑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구하기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일정하게 힘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가정하고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정한 힘을 받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여기 밑넓이를 구해도 실제 결과와 동일한 충격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하나 만들자. 그 힘이 뭐가 되는 거죠? F바. 이게 평균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둘이 구성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죠. 다른데 물리원 시간에는 어차피 적분을 안 하니까 둘 다 똑같은 용어로 볼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하나요. 이 평균 힘이라는 건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거냐? 얘는 그냥 평균적인 충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느낌이 오겠죠? 평균 힘하고 충격력이 서로 다르다는 거. 평균적인 충격력을 구한 게 평균 힘이고, 그 다음에 매 시간에 각각의 힘들은 다 충격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위쪽 한 번만 가볼게요. 그러면 이것만 하자. 자, 여기서는 우리가 I, F, 델타 P의 방향 관계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델타 T 시간은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스칼라죠. 자, 힘은 스칼라야 벡터야? 벡터. 벡터예요. 자, 그럼 스칼라와 벡터를 연산하면 무슨 양이 나오죠? 벡터. 벡터량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은 스칼라량이었어? 벡터량이었어? 벡터량이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 운동량 차잖아요. 벡터 차니까 얘도 무슨 양이다? 벡터량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얘네가 서로 다 같다라는 건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 방향이 다 서로 어떻게 된다? 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충격량의 단위 설명을 안 했는데, 자, 우리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이 따로 정의를 안 해요. 이제 뉴턴이 정의한 단위가 뉴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있는 단위를 그대로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힘 곱하기 시간으로 정의가 돼 있죠. 충격량이. 그래서 힘의 단위 뉴턴과 시간의 단위 세크를 곱한 값으로 충격량의 단위를 쓰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단위가 뭐랑 같아야 되죠? 운동량 변화량의 단위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단위는 뭐랑 같기도 하다? 운동량 단위랑 같기도 하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로 쓸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밑에 문제를 풀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원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